지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에 의해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이 이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현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최저의원 18명 중 18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견 정조서에 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손인수 의원님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기를 위한 대안에 대하여 황병원 의원님이 관내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살려에 대하여 이태한 의원님이 교치원 지역 국유지를 활용한 시민 여가시설 조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긴급 현안 질문 신청사항입니다. 유영건 의원님이 2019학년도 도입배정 오류 이후 대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하여 긴급 현안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해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4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1건의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2019년도 평균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과정 오류에 따른 긴급 현안 의견 청취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태평석 의원님의 6분께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직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전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20일 제2차 의회 운영회를 개최하여 제54회 제2차 임시회 의사 일정, 긴급 현안 질문 등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 현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건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영건 의원입니다. 사상 초유의 고교 배정 참사와 관련하여 23일 최규진 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수습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분노와 불신은 아직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받은 깊은 상처는 어른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참사를 큰 교훈으로 새기고 심기일전해야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 조성도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그 부서장으로 있는 기획조정국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예, 세종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교육의 그 청사진을 그리고 또 각 부서의 사업 등 전반적인 교육 행정을 기획하기도 하고 또 조정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종시 교육청 기획조정국은 만신창이가 된 세종교육을 바로 세우고 불신과 불안을 걷어내어 교육을 정상화시킬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고교 배정 참사를 겪으면서 고교 서열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장님, 예, 우리 세종시에 고교 서열화가 실체적으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세종시 교육청은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 모든 고등학교의 상황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관내에 고교 서열화는 존재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학생들 이 고교 서열화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이고, 또한 최근의 문제도 이 고교 서열화를 우려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아직 세종시 교육청에서 과연 고교 서열화가 없다 한다면은 앞으로도 고교 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최근 수시와 정시 대학 입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아직 고교 서열화로 할 만한 그러한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호도는 있지만은 입시 결과 지역적으로 학교별로 골고루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님 분석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학교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3일 교육감께서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별 예산을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특별 예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교과 중점 학교를 확대하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특화하고 확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동지역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는 중점학교 학급을 2개 학급을 운영하면서 그 결과 입시제도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뭐 어느 학교라고 밝히긴 어렵지만은 중점학교에 대한 운영도 있지만은 그 학교 구성원, 즉 교장 선생님과 관리자 그리고 교사들의 열정이 최근 발표된 입시 성적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은 예산만 투입한다고 이 교육력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사의 열정 그리고 관리자의 그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이뤄내려면은 어떠한 정책이 필요합니까? 저는 세종시 교육청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자꾸 말씀하시겠지만은 실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학생들에 맞는 것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됐는지 실행됐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즉 우리 학교는 우리 세종시는 교사들을 연수할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충남 교육청에 의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육원이 5월이면 이제 완공이 되는 것이죠. 예, 시설물 완공이 됩니다. 교사에 대한 교수학습법 향상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종교육원이 금년 1월 1일 날 새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시설물은 4월이나 5월 현재 완공 입주 예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근본에 세종교육원을 신설하면서 교육연수부, 유아교육진흥부, 교육연구부를 신설하면서 관련 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학 입시 결과에서 우리 세종시는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이 80 내지 90%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시에 대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단위학교의 진학 지도에 대한 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특히 입학 사정관제를 활용하는 방안은 사실은 수시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비 방식인데 2018년도 자료를 보면은 입학 사정관제 활용은 2개 학교뿐입니다. 즉 뭐냐면 서울대와 경기대 두 곳의 입학 사정관제만 초빙해서 또 단위 학교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국장님? 예. 수시 입학이 80 내지 90%인데 이에 대해서 입학 사정관제 활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대학 입학 사정관에 대해서는 사정관 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황을 하나를 예를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는 대학교 입학 사정관을 기회가 되면은 우리 시로 초청하는 설명회라든지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대학교 입학 사정을 찾아가서 우리 세종교육청의 교육과정의 특성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의 우수성 등을 널리 홍보하여 학생들이 대입 시에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입 지원단이라는 우리 지금 그 관내 80여 명의 교사로 구성된 그런 TF팀 있죠. 예. 그 대입 지원단에서 그동안에 진로 진학 지도에 대해서 지원해왔지만은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로 입학을 하는 그런 대학의 입학 사정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둡니다. 또한 이번 고교 배정 참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세종시 교육청은 위기 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작동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위기 관리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인하십니까? 예. 좀 그렇다면 반면교사로 삼아서 당장의 위기 관리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본 고등학교 입학 배정 관련해서 우선 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입학관리팀에 분산직을 보강하고 관련 업무 매뉴얼을 전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연수 강화 등을 통하여 재발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기 대응팀을 구성하여 사안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나와 계시지만은 추가 배정, 그러니까 다음 달 중순에 이루어지는 입학 전 전입 학생들에 대한 배정 문제로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불신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추가 배정할 것인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평준화 고등학교 추가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배정 정원은 2019년 1월 31일 현재 학생 결혼수가 추가 배정 정원이 됩니다. 추가 모집 배정에 참여하는 지원자는 입학 원서 제출 시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3개 지망까지 희망 순위별로 지원합니다. 추가 모집 배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되며 제1지망 지원자의 수가 해당 학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제1지망 지원자 전원을 배정하고 제1지망 지원에서 배정받지 못한 제2지망 지원자를 추천 배정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3지망 지원자까지 추천 배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2차 배정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배정을 하게 되는데, 예.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길다는 것,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배정 방법에서 1지망을 근거리 배정을 하지 않고 희망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한 학교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학버스를 운행할 것인지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고등학교 배정 방법은 80%는 80%는 희망과 20%는 근거리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생에 대해서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통학버스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청과 긴밀 협조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보다는 교통공사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침에 통학 시간에 좀 집중 배차를 한다든지 이런 쉽지만 않지만은 그런 적극적 협의해서 좀 통학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더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근거리 배정을 1순위 지방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 적용하시겠습니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즉답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고등학교 배정 방법은 우리 교육청에서 평준화 이후 한 3, 4년간 실시한 방식부터 제도이며 아울러서 이러한 고등학교 입학 배정의 변경에 따른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심기일전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기회를 삼아서 모든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심기일전의 의미를 되새겨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규진 교육감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그 기계인 컴퓨터를 과신한 결과가 참으로 참담합니다. 교육감님, 네.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네. 본의원은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고 심기일전하자고 이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교육감님, 앞서 조성두 국장께서 교육력 향상, 위기를 기회로 하는 그런 계획을 대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달까지 이런 대략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3월 추경에 반영하겠다면은 추경 반영까지 해서 그런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이 사태를 수습하는 그런 각오를 짧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고입 배정 문제로 혼란을 일으켜서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고입 배정 오류 과정에서 2차 배정에서 소순위 지망학교로 변경됐던 195명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큰 실망과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 윤영건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리고 그동안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책과 말씀에 대해서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적해 주신 대안에 관해서는 성실하게 준비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학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국장도 얘기했지만 이번 고입 배정 오류 사태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세종교육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종합계획을 말씀하신 것처럼 수립해서 시행하고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세종 시민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세종교육이 되도록 정말 심기일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고교 배정 참사로 인해서 학생들의 상처가 깊었고 또 학부모들의 마음도 알갈이 찢어졌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시청 간부 여러분, 교육감님과 교육청 간부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름으로써 우리 세종 시민이, 우리 세종시가, 세종시 교육청이, 세종시의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같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